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30분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미국 부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하고요. SOXL은 연일 급등 중에 있고요. 중국은 자동차 수출을 밀어주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36%고요. SOXL은 연일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3% 수익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는 어느덧 7만원을 돌파했고요. 앞으로 8만원, 9만원을 위해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중국발 악재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발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주식의 초고수들은 반도체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데요. 엔비디아를 대고 팔았대요. 매도 순위 1위가 SOXL이에요. 그런데 오늘 1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초고수들은 이번엔 베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다고 해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160% 가까이 폭등했고요. 세계 시장에서 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중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올라 시총이 1조 달러를 넘기면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가 된대요. 세계 증시에서 1조 달러 이상인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5개 뿐이라고 해요.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어요. S&P 500 지수가 올해 8% 이상 급등하며 100번째 거래일을 맞은 가운데 연말까지 증시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첫 100일 거래일 동안 7% 이상 상승했을 때 그의 연말까지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라이언 데트리 전략가는 지난 1950년부터 증시 상승률을 적힌 차트를 공유하며 S&P 500 지수의 첫 100 거래일 흐름이 남은 기간을 좌우했다고 설명했어요. 과연 이 전략가의 말이 맞아서 올해 연말까지 S&P 500이 상승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협의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31조 4천억 달러를 2년간 올리되 재량 지출에 대해선 엄격한 상한선을 부과하는 방식이 골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미국 예산안은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래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1.54%나 하락을 했어요. 진짜 징글징글한 하락인데요. 차이나 전기차를 보고 있으면 맥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손실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팔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생각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강물 독점을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의 신흥국에서 리튬 강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 중국의 배터리 굵기가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기업이 최근 2년간 20여 개 리튬 강산 지분을 확보하는데 6조 원을 지출했으며 이곳이 대부분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라고 해요. 리튬은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강물로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30년까지 전세계 리튬 초과 수요가 30만 톤을 웃돌 전망이라고 해요. 이 같은 중국의 해외 강산 개발이 순항할 경우 2025년까지 전세계 리튬 강산 채굴량의 3분의 1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치열한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GM과 토요타는 포드의 최대 경쟁사로 간주됐지만 지금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들이 진정한 최대 경쟁사라고 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의 짐 펠리 최고 경영자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야말로 우리 회사 즉 포드의 최대 경쟁사다라고 밝혔어요. 팔리 CEO는 포드는 GM과 토요타가 아니라 중국 기업을 주요 경쟁 상대로 삼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중국 기업들은 강대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포드의 팔리는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며 첨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기차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는 비아디, 지리자동차, 창청자동차, 창안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자로 꼽았다고 해요. 포드 자동차의 판리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이기기 위해 우리 회사는 다양한 브랜드 혹은 비용을 삭감해야 하지만 그들의 규모가 5배 더 크다면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답니다. 중국의 상무부가 자동차 수출의 급속한 성장을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전폭적인 밀어주기에 나섰다고 해요. 특히 금융기관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면서 우회적으로 대출 우대나 신규 상품 출시 등을 주문했다라고 해요. 상무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빠른 성장 단계에 있는 자동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상무부는 자동차 업체는 국내의 금융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과 규정에 문제가 없고 위험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장려할 것을 강조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관계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실행해주고 전용 상품도 내놔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잘나가는 비아디의 딴직은 중국의 경쟁사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청청자동차가 비아디 하이브리드 차의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당국에 신고하자 비아디가 즉각 반박에 나서며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고 해요. 비아디는 모든 제품과 테스트는 국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권위 있는 국가기관의 인증을 통과했다며 당국이 언제든 조사나 증거 수집, 검축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아디는 어떤 형태든 부정한 경쟁에 반대한다라고 밝혀 창청 자동차의 의혹 제기가 자사를 흠집내려는 의도라는 점을 부각시켰대요. 현재 시간 자정이 조금 넘었는데요. SOXL은 13% 가까이 상승 중에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계속 하락해서 저를 포함해 마음고생들이 심한데요. 본전을 찾고 이익을 볼 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